안녕하세요. 여름의 유튜브 라이딩 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K리그 2 몇 라운드죠? 13라운드 서울 이랜드랑 천안시티 FC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펠레스코로 서울 이랜드가 이겼는데요. 자, 3대2 먼저 선제골이 천안시티 FC 쪽에서 나왔습니다. 장백규 선수가 수비 2명을 앞에 두고서 제친 다음에 슈팅을 때렸죠. 자, 그래서 천안시티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13경기 만에 첫 승을 따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전도 0대1로 끝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부풀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서울 이랜드한테 골을 급격하게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수비 실수 쪽이 심각하게 진짜 이건 좀 심각하다 할 정도로 아쉬운 수비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골은 호난 선수가 PK 골로 넣었는데 수비 클리어링 미스가 늦으면서 선수의 발을 찼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차가지고 반칙으로 PK를 내주게 됐고요. 그리고 후반전 경기 막판에 나온 골들은 호난 선수가 헤더 경합을 이기면서 멀티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골은요. 수비 클리어링 헤더가 제대로 클리어링 헤더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골키퍼랑 1대1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친 다음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냈죠. 3대1이 됐고 상당히 그렇게 뭐라고 할까나 좀 아쉬운 경기. 서울 이제 천안시티 FC가 경기 운영에 있어서 후반전에 수비 실수들이 물론 전반전도 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후반전 유독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름 이적 시장이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올해 이제 천안시티 FC가 엄청난 참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천안시티 FC의 첫 승은 언제가 되어야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 대 안양 FC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찬스들이 고르게 분배가 되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서 0대0으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 FC의 경기입니다. 0대1로 부천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이 김성원 선수의 유일한 골은 왼발 중거리 슈팅이 이제 골포스트 맞고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이게 이 경기의 승점을 가리게 되는 유일한 골이었고요. 사실 부천도 이 골 이후로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킥이 절묘하게 골대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골키퍼가 급하게 걷어냈죠. 하지만 그 볼을 허리를 숙이고 있던 이제 카즈 선수 등 맞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라인 위에 약간 걸쳐 있어서 골라인 완전히 넘어가야 골이잖아요. 그러면서 노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천 입장에서는 간신히 살아난 그런 장면이고요. 원정 경기에서 부천이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FC 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선제골은 카스트로 선수가 때린 슈팅이 굴절돼서 들어가면서 절묘하게 골로 이어지게 됐고요. 자, 두 번째 골은 이제 후반전에 성남 쪽에서 나왔는데요. 데니슨 선수가 크로스 내려준 볼을 뭔 소리냐. 그 크로스 내려준 볼을 데니슨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성남이 역전까지 했는데요. 엄청난 골이 나왔죠. 드리블을 치면서 안으로 중앙 쪽으로 점점 들어왔고 넘어지면서 끝까지 슈팅을 때렸죠. 그게 또 박성현 선수가
구석으로 잘 차면서 진짜 골 넣는 장면만 보면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그 넣는 그 특유의 가마차기, 네, 그게 생각나는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결국에 경남이 극장골로 동점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글레이슨 선수가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네, 마지막까지 홈에서 그래도 승점 1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충남 아산 FC 대 김포 FC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0대1로 김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유일한 골은요, 역습 상황에서 이제 루이스 선수가 앞에 선수가 엄청 많았는데 그걸 헛다리 짚기로 잘 제친 다음에 오른발 때린 슈팅이 수비 굴절되면서 공이 약간 위로 높게 떴어요. 그게 오히려 골키퍼가 막기 힘든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골 한 방으로 김포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비록 뭐 완벽하게 잘 차서 들어간 슈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김포가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이런 골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이 경기 이기면서 2위가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거든요. 맞죠? 네. 이제 승점을 3점 차로 벌리게 됐고 김포가 계속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청주 FC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3대 0으로 충북 청주가 이겼는데요. 경기에 앞서서 역시나 청주의 축구 경기는 뜨겁다라는 게 많은 관중분들이 오셔서 제가 앞서 소개한 K리그2 6경기 중에서 앞서 소개한 5경기죠. 5경기 중에서 이 경기까지 포함해서 가장 뜨거웠던 경기가 아무래도 이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청주의 축구 열기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답하듯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면서 청주가 승리를 거둡니다. 선제골은 골키퍼가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헤더로 골을 넣게 됐고요. 두 번째 골은 피터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은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요, 골키퍼가 처음에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막지 못하면서 3대 0으로 청주가 이기게 됐고요. 마지막에 나온 퇴장은요, 이제 박진서 선수가 좀 쓸데없는 행동을 했는데 쓸데없이 공을 약간 뻥 차면서 시간 지연을 했죠.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3대 0으로 큰 점차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번 13라운드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다 똑같아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2 앞서 얘기한 대로 김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K리그1, K리그2 통틀어서 유일한 현재 무패팀입니다. 그리고 2위는 김천 상무가 3점 차로 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로 부천 FC, 경남 FC, FC 안양, 부산 아이파크, 성남 FC, 전남 드래곤즈, 서울 이랜드, 충남 아산, 충북 청주 FC, 안산 그리너스, 그리고 좀 9점 차로 좀 제가 벌려져 있는 천안시티 FC까지. 앞서 얘기한 대로 김포가 유일한 무패팀이라고 했는데 천안시티 FC도 현재 유일한 무승팀이에요. 그래서 K리그2 자체가 K리그1도 1위랑 꼴찌랑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좀 수원이 따라가면서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러기는 했는데 K리그2는 아직 천안시티 FC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금 안산이랑 격차가 좀 많이 나 있는 편이고 선두권 싸움은 김포가 1위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일이에요. 역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점 차이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물론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김포가 지금 현재 K리그2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실점이 4실점, 4실점이 최소 실점입니다. 사실 16득점이 제가 저번에 지적한 대로 김포의 축구는 중점 3점을 위한 축구가 아니라 지지하는 축구예요. 승점을 아예 못 얻는 경우를 없애는 그런 축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실점이 적은데 역으로 오히려 득점도 적어요. 16득점이면은 상위권 득점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득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은 편도 아니긴 한데 딱 평균인데 실점이 적기 때문에 사실 김포가 지지 않고 있던 거거든요. 탄탄한 그 수비력 때문에. 역으로 최단 CTFC는 K리그2 안에서 독보적으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계속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비 하나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K리그1 23라운드 포항 시절러스 대 대전한 스티즌의 경기 3대2로 펠레스코어로 포항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현재 골은 후반전에 포항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제카가 선수가 준 볼을 이제 백성동 선수가 때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선제골이 나왔고 골포스트 맞고 들어갔죠. 잘못하면 안 들어갈 뻔했는데 절묘하게 피하게 됐고요. 두 번째 골은요,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조유민 선수가 헤더골로 나오면서 2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시 또 포항이 역전하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그랜트 선수가 헤더골을 넣으면서 2대1. 하지만 또 다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한 타이밍 빨리 슈팅을 때리면서 그게 되게 빨래줄처럼 골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막판에 또 극장골을 또 만들어냅니다. 제카 선수가 이제 그랜트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그랜트 선수가 원터치로 고영준 선수한테 내주면서 골키퍼랑 1대1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고영준 선수가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마무리하면서 자, 포항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대전도 그렇고 포항 진 대전도 그렇고 경기는 지긴 했지만 양 팀 다 되게 수준 높은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보면서 와, 축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포항도 그렇고 포항도 오늘 축구 자체가 되게 좀 엘레강스한 축구였어요. 그 특유의 그 선수들끼리의 조직력, 티키타카 축구가 오늘 경기 좀 빛을 발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포항이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FC 대 대구FC 경기입니다. 0대2로 대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선제골은 수비가 제대로 이렇게 압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오른발 슈팅 공간을 내주게 됐죠. 그래서 선제골이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골은요. 역습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고작이 고재현 선수한테 패스를 잘 넣어줬고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마지막까지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슈팅을 때렸는데 그 굴절되고 나서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2대0으로 대구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대구가 이렇게 광주 같은 기동력을 위주로 하는 팀한테 좀 약하거든요. 아니, 약하다, 강하거든요. 대구가 이런 형태의 팀한테 카운터를 때리는 걸 상당히 능한 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광주가 상대를 약간 잘못 만난 거예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강원FC 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입니다. 0대2로 수원이 이겼는데요. 자, 일단 이 경기는
11위, 12위, 네, 꼴찌전, 네, 그런 경기였고요. 선제골은 수원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를 한호강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수원 쪽에서 오히려 먼저 선제골이 나왔고, 자, 후반전에 추가골이 나오면서 승부의 추가 수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안병기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앞에 수비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지막엔 1대3 상황이었는데 오른발 강한 슈팅이 그대로 골문에 들어가면서 네, 골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골이 워낙에 좋은 골이었죠. 안병기 선수가 사실 이런 능력이 좀 능한 게 앞에 수비수가 있어도 뭐 스피드로 제치는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모습을 네, 안병기 선수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원이 승점 3점을 얻게 됐고요. 자, 다음은 일요일 경기 울산현대랑 FC 서울의 경기인데요. 3대2 또 펠레스코어네요. 오늘 펠레스코어만 2월 라운드에서 3번이나 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울산하고 서울의 경기였습니다. 3대2로 이제 울산이 이겼는데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다시 펠레스코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K리그가 되게 공격 축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 축구가 나온다는 거는 골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인데 보는 팬 입장에서는 골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관중분들이 네, 방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또 K리그가 점점 흥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선제골은 마틴 나다바 선수인데요. 네, 이명진 선수의 크로스를 네, 잘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은 그렇게 끝났고요. 후반 들어서 네, FC 서울 쪽에서 이제 워낙에 전반전부터 슈팅을 다 막아내고 있었던 네, 조현우 선수, 뭐 팔로세비치 선수의 뭐 프리킥이라든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막았는데 진짜 역시나 조에라, 네, 조현우 플러스 데에라, 네, 조에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번에 김신 선수의 골 같은 경우도 조현우 선수가 1차로 막긴 했는데 세컨 볼을 김진 선수가 네, 넣게 되면서 결국에 조현우 선수 뚫어냈죠. 그래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바코 선수가 네, 낮게 크로스한 볼을 첫 터치를 잘 가져갔죠. 거기서 바코 선수가 또 발리로 네,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마무리하면서 네, 역전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세 번째 골은요. 역시나 바코 선수인데요. 네, 몸싸움 이후에 헤더 경합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바코 선수가 밀어 넣게 되면서 3대1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물론 경기 막판에 이제 박수희 선수가 정말 장거리, 진짜 그냥 중거리가 아니라 제가 장거리라고 얘기를 붙인 이유도 되게 멀리서 때렸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차기보다는 약간 땅볼 슈팅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찬 건 아니지만 땅볼 슈팅이 정확하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네, 골이 나왔고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3대2로 울산이 이기게 됐습니다. 사실 양 팀 다 네,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 경기에서 서울도 지긴 했는데 뭐 골 자체도 워낙에 원더골들이 많았고 일단 팬들 입장에서도 네, 골이 많이 터져서 네,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은 이 경기까지 이기면서 선두태제를 완전히 독점하게 됐고 자, 2위가 바로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승점 차이가 무려 11점이 납니다. 거의 네, 본인이 이제 우승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경기입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왜 무승부로 끝났냐면요. 양 팀 다 앞서 네, 울산하고 서울 경기는 조현우 선수가 있었다면은 이 경기는 양팀 골키퍼의 네, 선방쇼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2% 부족한 골 결정력? 네, 그게 추가가 되면서 0대0 무승부.
양팀 다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약간 좀 다행인 게 오히려 인천한테 약간 밀렸거든요, 전북이. 그런 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전북도 뭐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것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죠. 수원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0대5로 제주가 이겼는데요. 선제골은 서준 선수.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PK가 선언이 됐고 그걸 서준 선수가 넣으면서 넣고 나서 이제 세리모니가 일품이었는데 수원 FC 팬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그만하라는 듯이 쉿 세리머니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본인이 몸을 돈 다음에 슈팅으로 때린 슈팅이 골키퍼 맞고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 멀티골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이제 안태현 선수입니다. 안태현 선수가 뒤로 흐른 볼을 쇄도에 들어가면서 밀어 넣었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냈고요.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골은 이제 김주원 선수죠. 김주원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떨어진 볼을 헤더로 또 넣게 되면서 헤더의 헤더. 그래서 네 번째 골이 나왔고 다섯 번째 골은요. 이제 유리 조나탄 선수인데 측면을 뚫고 중앙까지 들어온 볼을 크로스로 내주게 됐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그걸 피니시 마무리해내면서 5대0으로 제주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하더라도 점수가 이렇게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이 못했는데 후반 들어서 상당히 골이 많이 나온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큰 점수 차로 5대0이라는 스코어로 제주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K리그1 13라운드 경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1위가 울산, 압도적인 독주 체제고요. 그 아래가 FC 서울, 제주 유나이티드, 포항이 승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그 아래, 그리고 대구 FC. 그렇게 굳이 그룹을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7위가 수원FC, 8위가 전북현대, 9위가 광주FC, 10위가 인천유나이티드, 11위 강원, 그리고 수원이 많이 따라왔어요. 승점 8점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굳이 그룹을 나누게 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룹이 좀 4개로 나눠진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그룹에 전북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북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주중 경기가 없다 보니까 주말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러 번 말하네요. 여기서 바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가세요. 빠이.